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시중금리는 오르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 속도가 더 가파라질 전망입니다. 이광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 대출 이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은행들은 보통 대출을 내주기 위해서 국제 다양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요. 당연히 자금 조달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전반적인 비용을 감안해서 은행연합회가 매달 나름의 기준금리를 산출을 합니다. 이거를 코픽스 금리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코픽스 금리 중에 통상 6개월간의 장기적인 조달 비용을 감안해서 산출을 하는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지난 1년간 쉼없이 오르면서 지금 1.8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코픽스 금리가 실제로 대출 금리에는 어떻게 이어졌나요? 네, 은행들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을 할 때 이 코픽스 금리에다가 은행이 자체적으로 전환하는 가산금리를 더해서 산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컨대 코픽스 금리가 0.02%포인트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정확하게 0.02%포인트씩 오르는 구조라는 겁니다. 당연히 잔액 코픽스 1년간 꾸준히 올랐으니 이에 기반한 대출 금리도 지난 1년간 꾸준히 올랐습니다. 실제 주요 은행들이 코픽스를 근거로 산출한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지금 가장 아랫줄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높게는 4.78%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저금리 시대 때는 보통 2에서 3% 내외의 대출 금리가 책정된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새 5%를 넘보는 수준이 됐습니다. 네, 이 기자,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 최대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 우려감이 커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차이가 0.75%포인트까지 벌어졌거든요. 시기의 문제일 뿐 신흥국인 우리나라는 결국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 금리 차이를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1,500조 원, 여기에 생계대출 성격이 큰 자영업 대출 등을 포함한 통계를 보면 이미 가계부채는 1,700조 원 수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여기서 금리를 1%포인트 높인다는 건 수십조 원씩 가계부채가 들썩거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가구의 연 이자가 단숨에 평균 94만 원 늘어난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결국 하느니 기준금리를 오르면 시장금리가 따라 오르게 되고 이로 인한 대출자들의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이 가계부채라는 거 사실 생계형 대출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집값 때문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이제 최근 부동산 대책도 내놨는데 그래도 미분양이 지금 크게 늘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집을 다 지어놓고도 끝내 집주인을 찾지 못한 이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물량이 한 달 새 2,000가구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준공후 미분양 총 15,200여 가구로 지난 2015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북도 등이 늘었고요. 준공후 미분양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모두 줄어들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도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출 규제에다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런 지방 부동산의 경기 침체는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보다 다소 대출 규제가 느슨해서 더 많은 대출이 나가는 수익형 부동산 등도 이자 부담 증가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장의 타격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가 도래를 하면서 각 가게에서는 좀 대출을 관리하는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광호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